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주간 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자, 오늘 그 증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한 주 마감이니까 네. 오늘 증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대선주 있죠.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 날이죠, 그죠? 아마 당일날 저녁 때나 아니면 뭐 밤늦게쯤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쉬는 날이 아니고 이제 보궐선거라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선거 날인데 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주식시장이 열려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날 전후로 해서 대선주들이 이제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많이 움직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특별히 대선주 공약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많이 하면 그거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죠? 네. 운동도 아마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실력이 늘고요, 그죠? 네. 뭐든 운동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실력도 늘고 근육도 늘겠죠, 그죠?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 성적이 늘거나 그러실 텐데, 주식은 좀 희한한 게 뭐냐면 노력을 하긴 하는데 결과가 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뭐 운동이나 공부 같은 거는 이제 순수하게 열정만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그 열정 그다음에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순수한 좋은 동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도 많이 나오는데 주식은 이렇게 하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요, 그죠? 네, 또 오판할 때도 있고 남한테 또 속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좀 결과가 열심히 하시지만 결과가 잘 안 나올 때가 많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대선주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좋은 수익 내시라고 대선주 공략을 잘하기 위한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아무튼 성공 투자하시는데 좋은 밑거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1시간 동안 지금부터 50분이군요. 50분 동안 쭉 얘기를 할 텐데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할 것 같아요. 한 8가지를 준비했는데 대선주 잘하는 방법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여기 롤루랄라님, 그다음에 배짱대범님, 네, 윤님, 가치가치님, 오병수님, 유서님도 어서 오세요. 네. 이쪽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안 불렀군요. 출석 체크해야 되는데, 그죠? 네. 자, 준비되셨죠? 자, 준비되셨으면 자 지수 살짝만 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쪼아님하고 미정양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지수는 코스피 지수 오늘 0.8% 상승으로 끝났죠, 그죠?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수를 좀 끌어올려놨고 아주 뭐 보기 좋게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늘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크게 오르거나 그러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느 특정 범위 내에서 그냥 관리가 되는 정도로만 가면 좋은데 굉장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 박스권의 중간 정도에 있죠, 그죠? 이 정도면은 딱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살짝 눌러줘도 뭐 전저점을 깨려면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주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되게 편안해요. 얼마나 편안하냐면 요즘에 바깥에 이렇게 나가시면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그런 거 없죠. 그냥 적당하죠, 그죠? 네, 봄이 왔구나 이런 거 느껴지시죠? 네, 그냥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편안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코스닥 마찬가지죠. 네, 편안하죠, 그죠? 네, 설명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조금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올라오네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주식 투자하세요. 여기에서 그런 분들 계세요. 꼭 있어요. 꼭. 네. 어떤 분들이 있냐면 5월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5월달 되면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달달달달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세요. 네. 맞죠, 그죠? 네. 아직 오지 않은 그리고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조정, 뭐 투매 그런 급락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주식 투자를 망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진짜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끌어안고 사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평생 돈 못 벌어요. 네. 그러지 마시고 봄이 왔으면 봄에 맞게, 여름이 오면 여름에 맞게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잘 해나가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요즘 밖에 나갈 때 낮에는 좀 덥고, 덥다기보다 따뜻하고, 그죠? 네. 아침엔 춥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그냥 옷을 잘 챙겨서 입고 나가시잖아요. 그죠? 네. 주식 투자도 그냥 그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시황은, 지수는 그 정도로만 이렇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네.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공략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수 얘기할 때가 시간이 제일 아까워요. 네. 자, 잠깐만요. 평상시 안 쓰던 기능을 좀 써야 되겠어요. 자,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대선주를 잘하는 방법, 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야당이 만약에 그 야권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야당이 서울시장에서 이기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 대선까지 가는 그 시간과 그런 진행 과정들이 굉장히 더 흥미진진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대선주들 쪽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원래 보통 이제 2월달, 3월달, 4월달에는 그 정부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그 대기업에서 미는 그런 이제 신기술 정책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많이 가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같으면요, 이맘때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10년 전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뭐 클라우딩 컴퓨터, 그렇죠? 그 다음에 로봇, 뭐 3D 프린터, 예? 뭐 핀테크, 예? 아니면 ICT, 그 다음에 또 뭐 사물 인터넷, 예? 이런 이제 테마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게 4차 산업, 그렇죠? 아니면 5G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그죠? 2월달, 3월달, 4월달 지나오면서 그런 테마가 물론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런 테마주가 형성될지도 않았죠, 그죠? 그냥 뭐 한두 번 쭉 올리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모든 게 다 서울시장과 차기 대선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테마주들이 형성이 안 돼요. 네, 그런 거 갖다 1번 찍어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옛날 같으면 이맘때쯤 되면 별의별 신기술 테마주들이 막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빨리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없잖아요. 그래,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돈이 이쪽 대선주에 와 있구나 이렇게 빨리 이제 파악을 하시고 이쪽에서 준비를 잘 하셔서 수익들을 많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1번을 생각보다 별로 안 찍으시네요. 네, 광현님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예, 일선님도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봐봐요, 1번을 거의 안 찍으시거든요 지금. 네, 평상시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네, 모르셨으면 됐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원래 2, 3, 4월 달은요 옛날에 핀테크, 특히 사물인터넷 이런 거 엄청나게 갔어요. 막 2배, 3배, 4배, 5배씩 갔어요. 안 가잖아요 지금. 그쵸? 없다니까요 그런 게. 네. 오직 선거예요. 오직 선거. 네. 당연히 돈도 이쪽에 쏠리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야당에서 아무튼 서울시장을 이기면 앞으로 저 이제 흥미진진해질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시장에 돈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대선주 쪽으로 오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대선주를 반드시 해야 돼요. 네. 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옛날에 10년 전에도 대선주가 많이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랬어요. 코스피 200,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거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는 대형주만 공략하시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언젠가부터 대선주를 하더라고요. 왜요? 가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선주 위주로 넘어오시더라고요. 그 얘기도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아무튼 대선주 쪽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대선주 이제 그 대선주 공략을 잘하는 전략을 쭉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8가지를 준비했거든요. 네,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네, 핵심만 뽑아왔어요. 자,
쭉 하나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 할수록 오늘 안 끝나겠죠, 그죠? 네, 오늘 안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안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에 더 해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차트에 너무 차트가 아니고 기법, 네. 기법에 너무 의지하지 말 것. 왜 이런 말을 썼냐면요. 자, 보세요. 기법이 잘 안 맞아요. 네. 대선주는 기법이 잘 안 맞는다고요. 뭐 무슨 기법, 신고가 매매 기법, 박스권 매매 기법부터 시작해서 무슨 필살 기법, 뭐 한놈만 패 기법부터 시작해서 기법이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장명하기에 따라서 기법이 되게 많은데 이 기법들이 잘 안 맞습니다. 왜 안 맞을까요? 대선주는 기법이 잘 안 맞아요. 맞을 때도 있죠. 그런데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대선주는 누구 따라가요? 사람 따라가죠. 사람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대선주는 그 사람의 행동, 과거의 이력, 그 다음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니면 상대방 후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국제 정세, 국내 정세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기법이 잘 안 맞습니다. 변수도 많고. 그래서 기법에 의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선주나 정치 테마주로 수익을 크게 못 내요. 왜요? 기법이 잘 안 맞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는 지금도 배우고 계실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다 언제 거예요? 네. 옛날 거예요. 심지어 저기 김영삼 대통령 때 쓰던 그 세력의 기법을 갖고 지금 매매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김영삼 대통령이 언제 대통령 했는지 아세요? 언제였겠어요? 외환위기 전후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벌써 20년도 더 된 그 기법을 쓴다니까요. 그게 되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방식의 기법을 갖고 하시면 하나도 안 먹힙니다. 그리고 뭐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 갈 것도 없어요. 10년 전 있죠. 네. 자, 요즘에 신규원들 들어오면 제가 이런 걸 꼭 얘기를 해드리는데 옛날 기법이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는 옛날 세력이 들어와가지고요 맞는 게 있긴 있어요. 네.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전에 비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 저희 방에 신규 가입하실 분들은 미리 들어놓으세요. 네. 이 설명을 꼭 해드리거든요. 10년 전이랑 많이 바뀌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네. 10년 전에는 정확히 6년 전인데 10년 전에는 상한가가 15%였어요. 근데 지금은 30%로 바뀌었거든요. 그때는요 연속 상한가 가면 기본 연속 상한가 3방이나 4방은 기본으로 나왔어요. 요즘엔요 상한가 2개 이상 잘 안 나오죠. 연속으로 잘 안 나와요. 상한가 연속으로 3개 먹으면요 그건 로또 맞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한번 뽑으면 대장주들은 상한가 3, 4개가 연달아 갔어요. 중간에 매도하면 바보 소리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한가 하한가가 30%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세력이 옛날에 자기들이 쓰던 그 기법을 바꿨겠어요? 안 바꿨겠어요? 당연히 바꿨겠죠. 안 바꿨겠어요?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스마트폰 있죠. 10년 전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많이 안 들고 다녔습니다. 2011년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슬슬 스마트폰을 이제 쓰기 시작할 때긴 한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10년 전에 그때 유행했던 게임이 애니팡일걸요? 2000 특히 12년이었나? 어딜 가든 애니팡 소리가 들렸으니까. 애니팡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저는 해봤었는데. 수많은 어른들을 게임 중독에 빠뜨렸던 애니팡. 네. 그러니까 아무튼 1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그렇게 보급이 안 됐었어요. 막 보급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다 들고 다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이들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닙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때는요. 주식 인구가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이렇게 안 많았어요. 그때는 펀드 아니면 랩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 많이 하고 막 그랬다고요. 지금은 직접 투자를 또 많이 하시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생기겠죠? 그 뭐예요? 주식 분석가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저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도 유튜브가 있긴 있었죠. 아프리카 TV가 그때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 방송이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건 원치 않으시건 유튜브나 아니면 어디 이런 데 가면 막 광고 엄청나게 뜨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컨텐츠가 너무 많아졌어요. 한마디로 컨텐츠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옛날 기법이 거의 안 맞아요. 옛날에 그 기법들도 다 세력이 썼던 게 맞긴 맞는데 그거를 썼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개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법을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데 그걸 배우면 그 세력들한테 역으로 당하는 거죠. 역공당하는 거죠. 그 기법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거 쓰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 쓰는 거예요. 그걸 또 모르고 공짜로 아니면 어떤 분들은 돈 내면서까지 그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고생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기법이 잘 안 맞아요. 특히 차트 있죠? 차트가 맞겠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 기법이 대부분 뭔데요? 차트 기법 아니에요? 대선주는 차트가 안 맞기로 유명해요. 왜요? 생각해보세요. 10년 전 매매 기법 다 바뀌었고, 그죠? 네. 대선주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상대방 후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재료가 돼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차트가 맞겠어요? 그런 게 뭐 11선, 21선, 5일선 매매 기법 갖다 들이대면 그게 맞겠어요? 하나도 안 맞죠? 근데 그 차트 보면서 이거는 올라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하는 말이 구구절절이 다 맞죠? 그쵸? 네. 맨날 차트 보면서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이오주는 차트가 어느 정도 맞아요. 네. 나중에 진짜 뭐 오프라인에서 저를 만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만나게 되면 그런 거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쉽게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쉬워요. 바이오주는 차트로 가요. 네. 차트 보고 얼마든지 매매 가능하거든요. 대선주는 차트 보고 매매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냥 차트를 띄워놓고 설명은 하는 거는 이제 좋은데 어지간하면 매매 기법이 잘 안 먹힙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한 개밖에 설명 안 했는데 벌써 20분이 났습니다. 자, 오늘 이거 다 안 끝나겠죠, 그죠? 8개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두 번째는 경험이 중요하다. 세 번째까지 써놓을까요? 미리 오늘 다 준비해놨어요. 일단 4개까지만 써놓을게요. 경험이 중요하다는데, 자,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도 잘 안 맞고 옛날 기법도 잘 안 맞아요. 경험이 중요한데 왜 경험이 중요하냐면 대선주를 이렇게 이제 그 누군가가 이제 대선주도 매집을 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특정 패턴이 나와요. 패턴이 나오는데 그 패턴이 돌아가면서 나와요. 돌아가면서. 요 기법 썼다가 저 기법 썼다가 뭐 옛날에 쓴 거 썼다가 최근 거 썼다가 아니면 반반 섞어 쓰든지 막 그래요. 네. 가만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이거 옛날에 나왔던 건데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10년 전에 안철수 테마주에서 나오던 건데 아니면 6년 전에 반기문 씨 테마주 갈 때 가던 건데 요거 옛날에 김무성 씨 테마주 때 하던 건데 요거 7년 전에 저기 누구예요? 그 정봉준 씨하고 박원순 씨하고 그때 할 때 나왔던 패턴인데 아니야 이거 2011년도에 누구예요 저기 그때 나경원 씨 한창 그거하고 한창 재진은 안철수 씨 거였고 그때 그다음에 풀먼홀딩스 그런 게 박원순 씨 테마주였거든요.
뭐 그런 거 갈 때 나왔던 패턴인데 그게 나와요. 세력이 은퇴 안 했으면 계속 안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쓰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요. 딱 보면 어서 많이 봤는데 이거 2011년도에 세종시 올라갈 때 세종시 테마주 올라갈 때 나왔던 건데 이런 게 딱딱딱 있습니다. 네. 그게 기법보다 그게 훨씬 더 이게 유리해요. 어서 많이 보던 건데 그러면 딱 생각이 나겠죠. 딱 찾아보면 패턴 딱 분석되잖아요, 그죠? 이거 어서 많이 보던 건데 차트를 딱 갖다 보면 그때 차트를 보면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하고 가겠구나. 중간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파겠구나. 대충 나온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비유를 들면 이래요. 농사 잘 짓는 법 있죠? 농사 잘 짓는 법이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유치원에 그때 한번 비교해서 저기 비유를 들었었는데 유치원 선생님 오늘 농사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농사 잘 짓는 법을 저기 옛날에 수원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딴 데로 내려간 것 같은데요. 그 농촌진흥청 있죠? 네. 거기 가면은 농사 잘 짓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 박사님도 계시고 그죠? 연구원들. 네. 농사 잘 짓는 법은 요즘에 보면 이제 뭐 신기술 농사를 잘 짓는 법이요. 신기술을 배워서 최첨단 시설을 이렇게 뭐 만들어서요. 아니면 뭐 신농법 유학 갔다 오면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농사 잘 짓는데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신기술이나 최첨단 농업 시설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농사를 잘 짓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지역에서 그 농사만 30년 이상 지으신 할아버지예요.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요. 아무리 대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연구소에서 그렇게 해도요. 그냥 시골에서 그 지역에서 있죠. 그 지역, 그 땅, 그 기후에서 30년 이상 농사지신 그 할아버지를 못 따라갑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딱 공감이 가시죠, 그죠? 네. 경험 많은 사람 못 따라간다니까요. 네. 절대 못 이겨요. 네. 옛날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농촌 가면은 못 따라간다니까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 뭐예요? 어느 특정 질병을 한 10년, 20년, 30년 이상 이제 앓고 뭐예요? 잠시만요. 특정 질병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동안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네. 어쩔 때는 그분들이 의사보다 낫대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명의가 있으시겠지만 한 질병 때문에 20년, 30년을 그렇게 이상 고생하시면 웬만한 약이라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진짜 농사 잘 짓는 사람은 여기 이제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선주를 잘 하시려면 저 말고도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또 있으시겠죠, 그죠? 네, 경험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얘기 듣는 게 가장 도움이 되세요. 네. 그냥 뭐 그 깨끗한 옷 입고 그죠? 네. 그 뭐 계좌 같은 거 이렇게 뭐 매매 뭐 하여튼 뭐 잘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네. 잘 판단하시라고. 제 방송 끝나고 우리 황수영님 방송하시죠. 황수영님이 대선주만 30년 이상 하신 3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네. 제가 제 방송 끝나면 우리 황수영님 방송 꼭 들으라고 하잖아요. 네. 이분은 제가 진짜 인증해드릴 수도 있어요. 검증해드릴 수도 있어요. 3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대선주만. 네. 대선주 장인이시라니까요. 네. 저도 한 20년 좀 더 됐는데 저도 명함을 못 내립니다. 이분 앞에서. 네. 제 방송 끝나면 황수영님 방송도 꼭 들으세요. 네. 아무튼 경험이 있는 분들 그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최신 매매 기법 아무리 갖고 와도요 이분들 못 이깁니다. 네. 딱 보자마자 어서 많이 봤는데 대본 나옵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예요? 뉴스를 너무 믿지 말 것. 여러분들 그 뉴스를 믿으세요? 뉴스 안 믿으시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권력이랑 그죠? 언론이랑 한통 속이 돼가지고 막 국민을 속이고 막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그죠? 네. 영화를 보시면 다 끄덕끄덕거리세요. 저 나쁜 것들. 근데 주식할 때는 맨날 뉴스 보세요. 그렇게 영화 보시고 평상시에는 막 언론은 나쁘다 막 그러시면서
주식할 때는 또 그냥 뉴스만 보세요. 그냥 그걸 다 믿어요 또. 심지어 네이버나 어디 이런 토론방 들어가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을 그렇게 믿으세요. 그 사람이 실적이 좋다 그러면 또 그걸 사요. 누가 이거 간다 그러면 또 사시고, 언론에서 좋게 얘기하면 또 믿어요 또. 평상시엔 그렇게 안 믿으시면서. 이 뉴스를 너무 믿지 마세요. 뉴스를 믿으시는 분들이 작년 말에 박영선 씨, 그 다음에 그 이낙연 씨 테마주에 싹 다 물렸어요. 이런 얘기는 좀 민감한 얘기라서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한 20분짜리인데 내일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낮에 우리 정의원들 그 제가 녹화를 시켜놨는데 내일 저녁 때쯤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왜 이낙연 테마주하고 박영선 씨 테마주를 개인들이 속아서 그렇게 고점에 서서 고생을 하시는지, 왜 이재명 테마주가 날아가고 이낙연 테마주들은 하락했는지, 왜 박영선 씨 테마주가 1월달부터 12월달부터 1월달에 그때부터 급락을 했는지, 그런 걸 상세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건 내일 들으세요.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뉴스를 너무 믿지 마세요. 이 얘기는 길게 얘기 안 해도 되죠? 그쵸? 네. 뉴스를 너무 믿지 마세요. 네 번째, 인기주를 피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네. 그것도 이제 되는데 오세훈 씨 테마주 저희는 다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진양화학 있죠? 그 다음에 진양폴리 수익이 적게는 20-30%에서 30% 전후, 그 다음에 많게는 50% 이상 났거든요. 둘 다 팔아버렸어요. 오세훈 씨 거를 이제 기존 거는 팔아가지고 새로운 오세훈 씨 종목으로 갈아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양화학이나 진양폴리가 지금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진양화학을 볼게요. 진양화학이 지금 붕 떠 있거든요. 보이시죠? 붕 떠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바로 이날 때려버렸어요. 팔고, 그러니까 이미 열흘 전에 팔고 나갔어요. 없어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세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고 재료가 확실하게 노출이 되고 이 사람이 서울시장이 될 것 같고 지지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죠? 지지율이 높잖아요. 계속 박영선 씨보다 훨씬 높잖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지율은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확신을 갖거든요. 아, 이 종목?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이 될 것 같은 거예요. 확실하게. 사람들은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별 고민 없이 이 종목을 사요. 어디에서? 3,000원대, 4,000원대 사는 게 아니라 여기 7,000원, 6,000원대에서 그냥 사요. 왜요? 확실하니까요. 제가 뉴스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뉴스에서 보면 확실하거든요. 지지율이 막 처음에는 한 10% 차이 나더니 20%, 막 어디 보니까 60%, 막 20대도 돌아섰다고 그러고 막 콘크리트 지지층에도 40대도 돌아서서 오세훈 씨를 지지하고 있고, 날마다 TV 틀면 LH 사태, 요즘에 LH 사태 나오지도 않아요. 국회의원들 돌아가면서 뭐 땅 샀다, 뭐 했다 막 그러잖아요. 여당 쪽에 불리하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오세훈 씨 관련주를 보는 사람들은 더 확신에 찬 거예요. 왜요? 아, 이거 오세훈 씨 반드시 되겠다고. 제가 봐도 지금 지지율을 봐서는 오세훈 씨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마음 편안하게, 그렇죠? 네. 신용으로 확실하고 편안하니까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신용을 안 써도 현금 풀로 몰빵하는 거죠.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주식 20년 이상 했는데 왜 팔았는 줄 아세요? 개인들 들어올 게 뻔하니까 때려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딴 데로 이사가 버렸어요. 네. 인기주는 피하시는 거예요. 저는 서울시장 선거관련주 많이 봤거든요. 2014년 4월달에 세월호 터졌을 때 그때 서울시장 선거관련주 해봤거든요. 그때는 여당이, 그때 새누리당이었죠. 여당이 유리했었어요. 근데 세월호 터져가지고 야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됐는데 박원순 씨 테마주 박살났었고요. 그리고 정몽준 씨 테마주는 나중에 많이 갔어요. 거꾸로. 그때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다 겪어봤다고요. 제가 서울시장 관련주 뭐 한두 번 해봤겠어요.
딱 보고 있다가 때려버린 거예요. 왜요? 인기주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비인기주였죠. 네. 여기에서는 아리송했잖아요. 근데 LH 사태 터지면서 확 올라온 거 아니에요. 대량거래 터졌고요.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때려버렸어요. 2002년도 이후에 2007년도 이후에 못 보는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이 박스권 고점인데 여기가 2016년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여기서 사람들이 좀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왜요? 뉴스 보고 지지율 보고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때려버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 문자 반영분들 아니 오세훈 씨가 단일 후보가 됐는데 이 양반이 진양화학이랑 진양폴리를 왜 팔지? 실제로 회원이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오세훈 씨가 이제 서울시장 확실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팔아요? 라고 회원들이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해가 안 가셨을 거예요. 여기서 사서 수익이 한 30% 정도였는데 다 팔아버리니까 저렴 매도도 아니고 다 팔아버렸거든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인기주가 돼서 그래요. 사람들이 확실하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정거점이에요. 거래도 많고요. 그래서 그냥 속 시끄러울 것 같아서 팔아버렸어요. 이해되셨으면 3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남들이 먼저 행동하기 전에 빨리빨리 이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경험인 거예요. 이게 경험이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경험하는 사람이랑 해야 된다니까요. 네. 인기주는 피하셔야 돼요. 확실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확실하면 신용을 갖다 써요. 신용을. 진양폴리 이거 신용 안 늘어났나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늘어났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여기 밑에 이제 시커먼 이 검은색 선이 신용이거든요. 네, 보세요. 우리 팔고 나서 여기서 신용 확 늘어나잖아요. 잘 보인다. 4번 찍어보세요. 여기 신용 늘어난 거 보이세요? 확 늘어난 거? 예? 확 늘어나잖아요. 안 무서우세요 이런 거? 이 시커먼 선이 신용이라니까요. 확 늘어나잖아요. 진양 화학은 어땠을까요? 주말에 심심하시면 주말에 저랑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 너무 심심해요 그러시면 이런 걸 확인하세요. 진양 화학은 줄어들었죠. 이건 다행이네요. 진양 폴리를 확 늘어났어요. 이런 거 잘 보면서 하세요. 그럼 또 이런다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진양 화학은 괜찮나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샀을 텐데. 물론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이제 매도하면서 그래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과열됐고 인기주가 돼서 이제 파는 게 낫겠습니다. 네. 양봉 하나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수익 내시죠. 그냥 팔고 나가자고 회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차트만 봐서는 진양화학은 한 방 나올 수도 있는 차트긴 해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이거를 하나 더 먹으려고 1, 2주 이상 들고 있으면서 여기서 새롭게 들어오는 개인들하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회원들 그냥 수익 실현 해드리고 딴 데로 가면 되죠. 그렇죠? 네, 그게 편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한 종목에 들어가서 막 끝을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끝을 보려고 하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네요. 자, 인기주를 피하라. 5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주관적인 생각과 태도를 버려라. 6번째는 오늘 다 못하겠죠, 그죠? 네. 선택과 집중. 절대 하지 마라. 선택과 집중하라고 할 것 같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5번, 6번을 이제 같이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관적인 생각과 태도를 버려라. 이게 뭐냐면요. 주관적인 게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그쵸? 네. 대선주를 할 때 이제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이제 정치적인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좀 덜 하세요. 여자분들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대체적으로 이제 정치에 별로 이렇게 큰 관심들이 없으세요. 네. 남자분들은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죠. 상대적으로 그죠? 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본인 정치 성향이나 이념을 따라가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이낙연 씨를 지지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지지하시 뭐 아무튼 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죠? 아 저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분만 보면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지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윤석열 씨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옛날에 황교안 씨라든지 뭐 많지는 않겠지만 홍준표 씨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홍준표 씨도 뭐 개인적으로 매력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개인들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 취향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념, 그죠? 뭐 어렵게 얘기하면 이데올로기, 네. 뭐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쭉 사람들이 이걸 뭐 어려운 말 자꾸 써서 죄송한데 한마디로 그냥 뭐냐면 본인 성향이에요. 본인 성향을 따라서 대선주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종목을 30개, 50개 사면 뭐예요? 이낙연 씨 거만 30개, 50개 사면 그게 몰빵이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윤석열 씨 거 100개 사면 뭐예요? 그게 몰빵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윤석열 씨 테마주 이제 한 100개 정도 되는 거? 처음에는 10개도 안 됐는데 이번 사표 던지고 나서 한 100개까지 늘어났어요 지금.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주관적인 그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것만 사게 돼 있죠. 그리고 반대편 거는 절대 안 사요. 예를 들어서 보수 맨 끝에 있는 분들, 오른쪽 끝에 있는 분들 있죠. 네. 그분들 나라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왼쪽 끝에 있는 분들도 나라 걱정 많이 하세요. 본인들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죠. 네. 근데 너무 그러시면은 수익이 안 나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이게 대선주는 시소거든요. 시소. 네, 시소. 요 얘기는 월요일날 해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큰 이제 맥락을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주관적인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수익이 안 나거나 덜 나요. 왜냐하면 대선주는 대선 후보끼리도 순환매가 돌거든요. 내일 저녁 때쯤에 뭐 영상 하나 올릴 건데 그거 꼭 보세요.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낙연 테마주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이재명 테마주가 날아다닙니다. 이재명 테마주가 이제 쭉 내려와서 추가로 나올 때쯤 되니까 이제 저기 윤석열 씨가 날아가고 재밌다니까요. 세력의 돈을 자꾸 도는데 계속 이재명 테마주에다가 이낙연으로 갔다가 뭐 윤석열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윤석열 테마주 내에서도 일로 갔다가 저 종목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주관적인 이 생각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그냥 거기에서 그 사람 것만 사놓고 거기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세요. 대선주는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패턴이 바뀌었다니까요. 크게 바뀌었어요. 크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폰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됐고 주식하는 인구수가 늘어났고 주식 분석가들도 많아졌고 개인 방송 개인 방송 기법 강의 이런 게 되게 많아졌습니다. 상한가도 30%로 바뀌었고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이분들의 고집은 바뀌지가 않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안 바뀌는 게 뭐예요? 그 사람 고집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정치인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투표하실 때 있죠. 투표하실 때는 아니면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실 때는 주관적으로 사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투표할 때 뭐 1번하고 2번 사이에다가 중립으로 찍으실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을 찍으셔야죠. 그죠? 그건 투표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요. 친구분들이랑 이제 토론하실 때 그때 하세요. 주식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중립을 지키셔야 돼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네. 돌아가셨는데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인데요. 네. 유럽 여기 써 있는데 유럽 증권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워렌 버핏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분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워렌 버핏도 참 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지만 이분은 더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 책 제목인데 명언이죠. 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항상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언이에요. 차갑게 다루라는 얘기가 뭐예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대선주 하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1번이에요. 원래는 1번인데 이제 기법 너무 이제 의지하지 마시라고 아까 그걸 맨 앞에 놓고 이거를 집 뒤로 뺀 거예요. 원래는 이게 1번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특히 대선주는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나의 그 정치적인 어떤 성향, 생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있죠. 50, 그러니까 많다기보다는 이제 50대 이후 남자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50대 이후 남자분들 굉장히 강하세요. 네, 잘 안 바뀌세요. 네. 60 넘어가시면 생각 잘 안 바뀌세요. 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식하실 때는 그게 이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60 이상이시면 어르신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감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하실 때 특히 대선주 하실 때는 그거를 좀 내려놓고 하셔야 돼요. 아, 난 이거 매매하는 거 귀찮아서 그냥 대선 끝날 때까지 가져갈 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지금. 네.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 월요일 날 꼭 얘기해 드릴게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절대 하지 말 거. 여기 7번하고 8번이 더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7번, 8번. 9번, 10번도 더 만들어 갖고 올게요. 사실은 더 있어요. 네. 자, 마지막 선택과 집중을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신용 미수 몰빵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선택과 집중을 언제 하시냐면 네. 선택. 네. 배우자를 선택하셨으면 그분한테만 집중해서 네. 그냥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네. 주식은 선택과 집중하시는 게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대선주는 분산 투자하셔야 돼요. 네. 선택과 집중 언제 하시라고요? 네. 결혼하실 때, 결혼하고 나서 네.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주는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인데 이 심리 싸움은 누구랑 해야 돼요? 내 자신이랑 아니면 세력이랑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도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드렸는데 대선주는 심리 싸움이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놓고 싸우는 최고의 두뇌 게임 아닌가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권력에 대한 다툼, 투쟁, 그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정치 테마주가 그걸 따라가는데 얼마나 복잡하고 그죠? 네. 우여곡절이 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심리 싸움이에요. 차트 기법 한두 개 배워갖고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선주 할 때는 다른 종목들보다 심리 싸움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심리 싸움을 누구랑 해야 돼요? 바깥으로는 세력이랑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내 자신하고 심리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종목을 추천한 전문가하고 심리 싸움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이 전문가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네. 전문가는 골고루 나눠서 하세요 그랬는데 한쪽에 막 몰려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직장 동료하고 세력이랑 심리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직장 동료하고 심리 싸움하는 분들도 있어요. 괜히 내가 저 녀석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심리 싸움은 누구랑 하는 거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 내 안에 있는 시커먼 내 자신. 네. 그렇죠? 네.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6가지 6번까지 얘기했죠, 그죠? 네. 6번은 사실은 아까 5번이랑 6번은 좀 더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6까지만 할게요. 월요일 날 더 해드릴까요? 네, 원하시면 5번 찍어보세요. 네. 도움 되셨나요?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라 평소보다 좀 덜 들어오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는데. 네. 어째 여기 버티비 쪽은 거의 안 찍으시네요. 네. 주무세요? 주무셔도 돼요. 네. 월요일날 좀 더 해드릴게요. 네. 요즘에 우리 낮에는 우리 정의원들한테 맨날 이런 얘기 해드려요. 네. 대선주를 가장 편하게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 네. 아주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정의원들한테는 더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저기 오늘 대선주 저희 방에서 수익 난 게 몇 개 있거든요. 근데 한 20% 급등한 게 있어요 오늘. 근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려고요. 수익이 적어도 많이 나신 분들은 40% 이상 났는데 얘기를 안 하고 종목 노출하기 싫어서. 네. 우리 회원들은 뭔지 아시죠, 그죠? 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따라붙을 것 같고 그거 말고 다른 거 2개 얘기 드릴게요. 네. 우리 정회원들이 보시기에 제가 종목을 되게 아끼죠, 그죠? 네. 원래 전문가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수익 난 게 있으면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참잖아요. 왜요? 수익 더 낸 다음에 종목을 좀 지켜야죠, 그죠? 네. 나중에 얘기해 드리려고요. 네.
회원도 더 수익 낸 다음에. 자, 디지캡 요거는 이제 단톡방 종목이니까, 이거 단기 종목이니까 이건 오픈할게요. 네. 어제 뭐 휴니드하고 뭐 그런 거 얘기했었죠? 수익 났다고 단톡방에서, 그죠? 요거는 그 3월 10일 날, 뭐 11일 날 그때 추천한 건데, 요건 3월 12일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천한 지 한 보름 됐죠, 그죠? 네, 보름 됐는데 사자마자 한 1-20% 수익 났다가 눌렀다가 또 올라오는 거거든요. 거래가 이제 솟구치면서 이제 올라오죠. 3월 12일 날 카톡방 단기 매매하는데요. 저희는 방이 3개 있는데 라이브 문자방 카톡방이 있는데 카톡방은 단기 매매하는 겁니다. 네. 디지캡 윤석열 후발주. 이게 진짜로 후발주죠. 네. 한번 슬쩍 들었다가 놓으면서 쭉 갔어요. 현재 누적 수익 30%대입니다.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디지캡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최근에 기법 강의했던 거 있죠, 그죠? 박스권 돌파한 종목 잘 공략하시라고 1, 2, 3, 4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박스권이죠. 박스권, 그죠? 추천 어디서 했다고요? 여기서 했어요. 뭐예요? 1, 2, 3, 4 중에 1, 2, 3, 4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1, 2번이잖아요. 미리 사놨어요. 거래가 쭉 감소하다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박스권을 돌파했죠. 그러니까 딱 이 지점에서 매수하세요. 3월 12일 날 문자 나온 거 보여드렸죠. 그리고 바로 수익 났는데 세력들이 더 많이 가려고 꼭 눌렀다가 또 가는 거예요. 거래를 솟구치면서 많이 가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 이런 거 지금 사시면 안 돼요. 네.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이런 데서 사세요. 뭐하러 저기 그 뭐예요? 무료 추천주 받아가지고 생고생만 하시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정기술. 요거는 3월달이 아니라 2월달에 추천했어요. 지금 누적 수익이 50%나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이거를 오늘 오픈할까 말까 하다가 안해 저기 고민하다가 했는데 2월 초에 2월 달에 샀어요. 왜요? 써있죠. 스윙 한정기술. 스윙인데 한 달이나 들고 가요? 예. 한정기술은 소형주가 아니라 중형주예요. 오늘 시가총액이 이제 1조까지 갔었거든요. 끝날 때 9,800으로 끝났는데 장중에 고점 찍을 때 1조 넘었었어요. 이건 중형주예요. 이런 것들은 한 달 이상 들고 가면 수익이 50% 이상 납니다. 추천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바닥에서 샀죠. 재료가 뭐예요? 야권 정책 수혜주. 야권 정책 윤석열 수혜주도 됩니다. 오늘 장중에 크게 급등했어요. 현재 보유 중이에요. 누적 수익률은 50% 전후입니다. 이게 왜 야권 정책주일까요? 원전,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조정 오는 거 아니에요? 대선주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을 때 저희 방은 미리미리 C 풀어놨습니다. 조용히 싹이 나서 쫙 지금 수확을 앞두고 있어요. 오늘 좀 생겼어요. 네?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3월 달에는 윤석열 후발주, 2월 달에는 미리미리 정책주 사놨잖아요. 원전. 야당이 만약에 선거에서 이기면 원자력 그 폐기한 거 있죠, 그죠? 네, 원전 파기한 거 그거 다시 되돌려 놓을 수도 있어요. 그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런 관련주라고요. 여기에서는 차월대기 하다가 이 정도 올라오니까 이게 들이죠. 빨리 들어오시라니까요. 바깥에 안 추우세요? 편안하게 얼마든지 수익 내고 있잖아요. 한정기술도 보여드릴까요? 주식 어디서 샀는지. 고점 매수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여기에서 샀어요. 여기에서요. 이 자리가 뭐예요? 박스권 바닥 아닙니까? 자, 1, 2, 3, 4 중에 뭐예요? 1, 2, 3, 4 중에 뭐예요? 2번이죠? 1, 2번 그때 산 거라니까요. 혼자 하시지 마시고 들어와서 좀 도움을 좀 받으세요. 네. 시가총액 1조짜리입니다. 중형주. 네. 망할 일이 거의 없는 회사. 왜냐하면 한전이랑 한국전력이랑 관계사니까요. 이게 망할 리가 있나요? 그렇죠? 네. 보시겠어요? 저 바닥에서 샀어요. 이런 데서 종목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손절 걱정하지 마시고 네, 수익 내고 싶으시면 무방 그만 들으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주말에
궁금하시면 이쪽으로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뭐 궁금하신 거 다 상담해 드릴 테니까 상담 받고 네, 가입하셔서 편하게 좀 수익들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더 하고 싶은데 그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어서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대선주 경력만 30년 이상이신 네. 우리 무소TV 황소장님이 또 오늘 또 저녁 방송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유튜브로도 이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옛날 쌍용차 있죠? 무소TV 황소장 이렇게 황소장님 딱 치시면 나오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아니면 PC로 보시거나 뭐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저기 무소TV 검색하셔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주말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토요일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